네, 안녕하세요. 파이토치를 활용한 딥러닝 튜토리얼 제작기 발표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튜토리얼 팀의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 목차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저희 팀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스터디 이제 진행 방식, 그리고 스터디 결과를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일정과 목표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저희 팀의 목표는 파이토치,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죠. 텐서플로우와 더불어서 파이토치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용어로 상당히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를 활용한 공개형 딥러닝 튜토리얼 제작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해당 목표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아시겠지만 음,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교육 콘텐츠 관련해서 상당히 공개적이고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수한 대학들, 뭐 스탠포드나 뭐 MIT, 뉴욕 대학교 이런 곳에서 해당 학교에서 이제 진행한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관련된 강의들을 유튜브에 이제 무료로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글로벌 선도 기업들, AWS 같은 경우도 이제 딥러닝 관련된 교육을 이제 다이브 투 딥러닝이라는 하나의 책자, 온라인 책자 형태로도 이제 공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이 교육 콘텐츠 관련해서 많은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실 때 애초에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로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자료들이 공개가 되어 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개념이 지도학습일 것이고, 지도학습에서 이제 분류 또는 회귀 문제를 보통 많이 이제 접근하시게 되죠. 입문용으로. 그래서 이제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이제 실습용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타이타닉 생존자 이제 분류 문제 또는, 이제 엠리스트 이제 송글씨 숫자 분류 문제 또는 아이리스 이제 품종 분류 문제. 세기 같은 경우는 보스턴 이제 집값 예측하는 문제 등의 다양한 그 입문용 튜토리얼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튜토리얼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도 국문으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자료들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 네, 하지만 이제 분류 회귀 문제를 하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 다음에는 어떠한 커리큘럼을 밟아야 되지? 왜냐면은 혼자 개인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따로 체계적으로 이제 짜여진 커리큘럼이 따로 뭔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들 고민을 하시죠. 이 타이타닉이나 뭐 보스턴 같은 회귀 문제, 분류 회귀 문제 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스텝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이어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셔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바로 이제 경진대회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죠. 그래서 캐글이나 또는 데이콘 같은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회에 바로 참여를 함으로써 다양한 또 분야 이제 다양한 개념들을 습득하고 코딩 연습을 이제 하는 것을 권장을 보통 이제 드리는 것을 주변에서 이제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타이타닉, 뭐 보스턴 입문용 자료를 끝나고 나서 바로 경진대회 가서도 스스로 잘 공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입문용 자료를 하다가 바로 이렇게 경진대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갭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이 과정에서 사실 그 공부하는 그 목표성을 좀 많이 어렵게 느껴서 중간에 이제 이탈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이 실제 뭔가 경진대회를 참여하기 전에 좀 더 심화된 개념을 학습하기 전에 약간 맛볼 수 있는 튜토리얼, 즉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분류 회귀 문제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태스크 위주의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객체 탐지,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플레이어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그 부분을 뭐 탐지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뭐 숲속에 있는 새소리를 뭔가 인식하는 그러한 모델을 구축하는 대회라든지, 단순 분류 회귀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내용의 태스크들의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류 회귀 입문용 튜토리얼만 하다가 바로 넘어갔을 때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객체 탐지나 뭐 또는 뭐 객체 탐지나 NLP 같은 경우에는 문서 요약 문제, 또는 오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투 텍스트, 음성을 뭐 텍스트로 바꾸는 문제, 이러한 각 세부 그 태스크들에 대해서 간단한 그 튜토리얼들이 있으면은 좀 더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튜토리얼도 공개가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튜토리얼에 비해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일명 이 중급용 튜토리얼, 네, 분류랑 회귀를 제가 초급용 튜토리얼이라고 부를 예정이고요. 객체 탐지 또는 뭐 문서 요약, 이렇게 세부 태스크들에 대한 튜토리얼을 중급용 튜토리얼이라고 제가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급용 튜토리얼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된 공문으로 된 튜토리얼은 영어로 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하다라고 많이 좀 느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나라 말로 해서 공문으로 해서 좀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내 데이터 사이언스 커뮤니티에도 분명히 이제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이제 러너분들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제 민지님, 호열님, 준영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총 4명으로 이제 4명의 팀을 이제 이뤄서 3개월 동안 튜토리얼 제작을 진행을 했고요. 각자 이제 세부 태스크, 관심사 그 분야도 다르고, 각자 이제 뭐 하고 계시는 지금 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3개월 동안 같이 하면서 다양한 이제 시너지 효과들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저도 이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3개월 동안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이제 스터디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다음으로 이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평균적으로 약 1시간, 때에 따라서 뭐 1시간 이내일 수도 있고요. 1시간을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 1시간 정도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구글 밋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온라인 화상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3개월, 총 12주차의 커리큘럼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12주차의 커리큘럼을 2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6주차 트랙 하나, 6주차 트랙 하나, 이렇게 2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각각의 트랙별로 하나의 튜토리얼을 완성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트랙별로 이제 이 6주차의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1주차 때는 저희가 선행연구조사 및 알고리즘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료용 마스크 탐지, 의료용 이제 사진에 이제 얼굴이 있으면은 해당 이제 얼굴에 의료용 마스크가 써져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을 제가 튜토리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 객체 탐지 기술이 쓰이겠죠. 그래서 객체 탐지 기술 관련해서 선행 연구조사, 선행된 연구들을 조사를 하고요. 1주차 때는. 그리고 저희 이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딥러닝 아키텍처들, 알고리즘들을 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이번 튜토리얼에서 좀 다른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합니다. 선정 기준은 뭐 좀 일반적으로 되게 기초적인 구조라서 얘는 꼭 다뤄봐야 된다 라는 경우에 저희가 채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그 아키텍처 중에서 가장 뭐 성능이 제일 좋은 아키텍처가 이거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뭐 소개하기도 하고요. 그 세부 태스크별로 알고리즘 선정 기준은
조금씩 이제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1주차 때 진행을 하고요. 2주차 때에는 저희가 이제 모델 구축에 활용할 데이터셋을 탐색을 하고 해당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제 기초적인 모델링을 실시합니다. 데이터셋은 저희가 웬만하면은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C 라이센스가 부여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 데이터셋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 다운로드하는 모듈을 만들어서 이 튜토리얼을 첨가하시는 사용자가 따로 그 데이터셋의 데이터셋의 출처,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땡땡 데이터 뭐 땡땡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튜토리얼을 구축한다고 하면은 해당 데이터셋에 바로 안 가고 저희가 이제 구축한 이런 그 함수 데이터 로드 함수만 쓰면은 바로 본인의 그 작업 환경에 데이터가 다운받아 지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가 부여된 데이터셋들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따로 추가적인 가공이 가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CC 라이센스가 부여된 데이터셋을 위주로 저희가 좀 찾아서 튜토리얼 구축을 했고요. 다음 기수 때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데이터셋 과정에서 좀 데이터셋이 상대적으로 좀 그 빈약한 튜토리얼도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될 시에는 CC 라이센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 저희 튜토리얼에 그 데이터셋을 직접 그 원천 그 출처로부터 다운받는 과정까지 뭔가 소개하는 식으로 아마 튜토리얼을 또 작성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주차까지 그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셋 탐색 기초 모델링까지 진행을 하고, 기초 모델링을 이제 진행하는 이유는, 우선 저희가 각 튜토리얼별로 총 5개의 챕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챕터 하나, 데이터 탐색 챕터, 데이터 전처리 챕터, 그리고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챕터, 그 2개의 그 서로 다른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실습해보는 챕터 2개, 해서 총 5개의 챕터를 만드는데요. 그 과정, 그래서, 한 명씩 각 챕터 한 개를 맡아서,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누구는, 모델링 담당 챕터를 맡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누구는, 모델링 전 단계, 데이터 전처리하는 뭐 챕터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전처리 작성하시는 분은 모델링 관련해서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개인적으로 이제 실습을 한 후에 챕터를 이제 해당 특정 분야, 뭐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챕터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안 상태에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 기본적으로 기초 모델링은 엔드 투 엔드 모델링 과정은 튜토리얼 제작 전에 모두 다 한 번씩 경험을 하고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차 때는 이제 튜토리얼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챕터를 개인당 이제 한 챕터씩 부여를 해서 맡은 챕터에 대해서 이제 튜토리얼 작성, 코드와 그리고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적는 식으로 튜토리얼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4주차 때에는 저희 튜토리얼 팀 내부적으로 각자 서로 다른 챕터, 자신이 담당하지 않은 챕터를 읽어보면서 1차적인 수정, 이제 피드백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정 사항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5주차 때는 이제 저희가 1차 수정은 저희가 팀 내부에서 했지만 2차 수정은 저희 가짜 연구소에 계시는 또 다른 러너분들, 빌더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이거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또 피드백이 있을 거잖아요. 그 피드백을 이제 반영하는 단계가 2차 수정 사항 반영, 5주차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주차 때에는 각 챕터별로 그 소개 영상, 이번 챕터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라는 위주의 소개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서 저희 튜토리얼에 이제 탑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웹상으로 배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터디 결과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팀에서는 스터디 결과물을 총 3개의
방식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피터 북을 활용한 웹상의 이제 온라인 책 형태로 배포를 하는 작업인데요. 주피터 북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나 주피터 랩처럼 그 주피터 프로젝트 이제 하시는 그 오픈 커뮤니티에서 만든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피터 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확장자명이 IPMB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IPMB 파일에다가 뭐 코드도 쓰고 노트북도 마크다운 셀 써서 이제 다양한 어, 코드에 대한 설명도 넣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IPMB 파일을 HTML 파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HTML 파일을 모아서 GitHub Pages라는 이제 GitHub에서 제공하는 GitHub Pages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 HTML 파일을 웹상으로 배포하는 역할까지 이제 관리를 해주는 하나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이 튜토리얼 초안 제작, 그리고 뭐 수정사항 반영, 이 모든 것들을 구글 콜랩을 써서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IPMB 파일이 도출이 될 거고, 해당 IPMB 파일을 이 주피터 북을 써서 HTML로 변환시킨 후에 얘를 웹상에다가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튜토리얼 북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가 저희 그 튜토리얼 사이트고요. sudo-lab.github.io 튜토리얼 북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구축한 2개의 튜토리얼, 의료용 마스크 탐지 모델과 코로나 확진자 수 예측 모델 구축하는 과정을 이제 튜토리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 웹사이트에 현재 배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차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탐색, 가장 상단에는 저희가 6주차 때, 가장 마지막 주차 때 이제 촬영한 소개 영상, 한 1분에서 2분 이내의 영상입니다. 짤막한 그 해당 차트에 대한 소개 영상을 가장 위에 배치를 해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아,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챕터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하신 후에, 이제 이 설명글, 이제 이 튜토리얼 글들을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코드 실습을 이제 해 나가시도록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사실 이 튜토리얼 책의 가장 이제 중점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얼마만큼, 이 설명이 잘 돼 있으면 잘 돼있을수록 이 튜토리얼이 가지고 있는 다른 튜토리얼에 비해서 이 튜토리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그 설명을 자세하게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돌리면은 뭐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고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고 이 결과물의 뜻은 뭐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까지 최대한 다 세세하게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댓글 기능도 저희가 각 챕터별로 이제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피드백을 주실 수 있도록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한번 배포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내용적으로 뭔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댓글에다가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이 오면은 저희가 또 그걸 보고 따로 또 반영을 해서 하나의 살아있는 다큐멘트 형태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보시면서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콜앱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은 이제 얘가 이제 콜앱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콜앱으로 이동을 해서 이 콜앱에서 바로 이제 직접 실행을 하시면서 또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콜앱 환경에서 바로 이제 드라이브 연결을 해서 이제 바로 실행을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저희 이 튜토리얼 책 전반적인 이제 목차가 있고요. 우측에는 해당 챕터에 대한 목차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발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이렇게 주피터북 형태로 저희가 그 정리한 내용들을 모아서 웹상으로 배포를 해서 음, 결과물을 정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도 저희가 약 1분 내지 영상을 좀 어, 네, 그 튜토리얼에다가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 딥러닝이 사실 잘, 다른 전통적인 기법에 비해서 딥러닝 기법이 적용되고 나서 이제 성능이 확 오른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이 변화의 그 진폭이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튜토리얼을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딥러닝으로 인해서 뭔가 진보가 확 늘어난 부분에 대한 튜토리얼도 저희가 만들 때도 있을 거고요. 또는 기존 그 방법들에 비해서 이 진보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미미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튜토리얼 만들 때도 이제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제 분야의 튜토리얼을 만들 때, 이렇게, 좀 많은 진보가 이루어진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뭔가 모델을 저희가 구축이 가능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이제 모델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튜토리얼을 저희가 다룰 경우에는 이것들을 한번 API화를 시켜서 서비스화를 이제 해봐도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고요. 어,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분야죠. 딥러닝 관련된 딥러닝 이제 아키텍처들이 아주 좋은 이제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관련된 튜토리얼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만드는 단계까지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이 과정을 또 한번 튜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에는 저희가 그 직접 이제 마스크 탐지하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구축을 했다면은 그 이제 IPMB 파일, 노트북 파일에 있는 그 코드를 파이썬의 플라스크라는 모듈을 활용해서 이제 서버에 이제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코드를 1차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크라는 이제 모듈을 써서 코드를 1차적으로 서버에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도커를 활용을 해서 해당 그 이제 플라스크로 정리한 그 파이썬 파일과 그리고 해당 파이썬 파일이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모듈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파이토치 뭐 1.7 버전, 넘파이 뭐 1.0 버전 이러한 어, 기타 부수적인 모듈들이 있을 거고 해당 모듈들이 이제 정리된 그 파일과 함께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얘를 이제 도커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커 파일, 도커 이미지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라스크로 이제 정리된 파일,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부수적인 파일들을 GitHub 레포지토리로 구성을 한 후에 이것들을 아이나이즈라는 플랫폼에 올리게 되면은 아이나이즈에서 이 그 아이나이즈에서 API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링크를 만들어줘서 해당 링크에다가 get post 이제 리퀘스트를 저희가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리퀘스트를 던져서 사진을 보내면은 그 API를 통해서 이제 사진에는 이제 의료용 마스크가 탐지된 결과값이 이제 반환되게 되는 이러한 API를 이 아이나이즈라는 플랫폼에서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아이나이즈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러한 어, 기존에 이제 단순히 모델 구축까지로만 머물렀던 거에 멈추지 않고 구축된 모델을 이제 서비스를 하기 좀 전 단계까지 API화 단계까지 저희가 만들어 보았고요. 이 과정도 아직 그 튜토리얼 주피터 북에는 업로드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가 정리를 해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이 주어지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스크가 없는 얼굴 주변에는 빨간 색깔 테두리가 씌워지고요. 마스크가 착용이 되어 있으면은 초록 색깔 테두리가 이제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PI를 활용한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발표자이신 대성님께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 3개월 동안 저희는 총 2개의 튜토리얼을 구축을 했고요. 의료용 마스크 탐지 모델과 코로나 확진자 수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튜토리얼 2가지를 구축을 하였고, 의료용 마스크 탐지 모델은 제가 주피터북, 유튜브, 그리고 아이나이즈 플랫폼을 활용해서 결과물들을 정리하였으며, 코로나 확진자 수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어,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들려드리자면은 저희가 원래는 기획 단계에서 그 각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면 지역별로 이제 좀 더 로컬라이즈된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용을 하고자 했던 데이터셋이 어, 지자체별로 이제 홈페이지에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올라오면은 그 현황을 하나의 파일로 종합을 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그 단체명을 언급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단체 그래서 이제 코로나 단순히 이제 확진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메타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 확진자는 어떠한 확진자로부터 이제 감염을 당했고 이 확진자는 또 어디로부터 이제 감염을 당했고 이러한 메타데이터 그리고 또 SKT 이제 빅데이터 허브에서 이제 제공되는 그 유동인구 데이터 이러한 각종 메타데이터까지 다 정리를 해서 GitHub 이제 레포지토리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주던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 6월 달인가 5월 달부터 그 업데이트 이제 프로젝트를 중단을 했더라고요. 특정 사정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셋을 일주일 내에 빨리 이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된 데이터셋 중에서 이존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제공하는 국가별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를 써서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부분만 추출해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예측할 때 과거 코로나 확진자 수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예측한다라는 뭔가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제한 사항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뭔가 전문적인 견해를, 확진자 예측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튜토리얼의 목적은, 파이토치 안에 있는 이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다양한 네트워크, 대표적으로 이제 LSTM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LSTM 그 구조를 실습하는데 주안점을 둔 튜토리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가지의 튜토리얼을 이제 구축을 하였고, 정리를 이제 다양한, 이제 매터리얼들을 활용을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 일정과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주피터 북이라는 오픈 소스를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쓰게 된 이유가, 여기에서 제공하는 익스텐션, 추가 기능들이 상당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온라인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와 이 온라인 책과 상호작용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이퍼링크가 있으면은, 일본적으로 저희가 뭐 출판된 책에서 뭔가 이제 URL 링크가 있으면은 얘를 다시 컴퓨터에다가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저희가 그 URL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상에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를 저희가 그냥 바로 클릭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이제 상호작용이 이제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성을 최대한 좀 극대화하고자 이 주피터북 기능을 주피터북 오픈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쓰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중에 해당 그 웹페이지에서 바로 이제 코드 실습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CB라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이 기능을 여기서 구현을 하였는데요. 지금 HTML이라는 정적인 웹페이지에서 이 코드를 이 CB를 쓰면은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주피터북을 쓰면은 이제 이 기능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기능을 내년 상반기 때에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원래 HTML 파일이라서
별다른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CB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코딩이 가능한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sudo 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를 제가 프린트 하겠다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네, 출력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콜앱으로 따로 또 옮겨가서 그 코드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따로 콜앱으로 이동 안 하시고도 바로 이 저희 튜토리얼 웹페이지에서 바로 이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좀 신경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는 저희 이제 2기를 이제 운영할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간 관련한 태스크 하나, 그리고 NLP 관련한 태스크 하나. NLP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한국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또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각각 간 NLP 한 개씩 이제 튜토리얼을 이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저희 그 튜토리얼 페이지에 구글 어널리틱스 기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이제 구글 어널리틱스를 활성화하게 되면 매일 그 방문자가 몇 명인지 이제 트래킹을 해주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이제 튜토리얼도 아직까지는 그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 보니 이제 유입되는 사용자가 적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목표는 내년에 일평균 조회수, 저희 튜토리얼 웹페이지 일평균 조회수가 30,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한 반 정도 규모가 되는 사이즈죠. 딱 이 정도만 네, 계속 일평균으로 지속되도록 아주 좋은 좀 이제 컨텐츠, 국내 데이터 사이언스 커뮤니티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튜토리얼 플랫폼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네, 목표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